안녕하십니까. 사유조사 분석사 그중에 조사 방법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물론 이제 조사 방법론 저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를 담당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용 강의이지 제도권 교육의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전략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덕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도덕성보다는 전략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맡고 있는 조사 방법론 첫 번째 파트는 교재를 봐서도 알겠지만은 조사 연구의 총론의 영역, 또 그러면 자료 수집의 영역, 그리고 설계, 조사 설계의 영역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 가서 이제 자료 수집에 관련되어서 본론은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 하지만 표본 조사와 같은 방법은 두 번째 파트 조사 방법론 2에서 이렇게 다루고 측정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첫 번째 바로 이 사회과학적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조사 연구란 뭘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 우리가 맡은 영역에서 최대한 3개 이상은 틀리지 않게끔 이렇게 이끌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 번째 영역인 사유통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부담을 첫 번째 영역에서 길을 주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인 조사 방법은 1에서 첫 번째 우리가 조사란 뭘까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사회과학 적어도 과학이란 용어를 가지고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도대체 과학이란 뭘까라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나 생물이나 화학이나 또는 지구과학 이런 것도 과학이지만 그들은 아주 미시적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또는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과학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객관성, 보편성이라는 특징이 당연한 것처럼 붙어 나오듯이 누가 보든지 누가 듣든지 당연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해주는 과정을 과학이라 하고 그러한 방법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특징,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 그래서 출제가 잘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납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과학의 특징으로 또는 과학적 방법의 특징으로서 당연히 여기에는 소위 보편성 또는 객관성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도 재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경험적으로 감리식, 말하자면 입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설사 가치관이 다르고 설사 행하는 방향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했다면 결론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상호주관성이나 간주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이 우리가 적어도 과학이라고 할 적에는 과학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그 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끊임없이 변화가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한 것이란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무엇이 과학이고 그 무엇을 제대로 찾았느냐 타당성의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걸 찾는 과정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물론 첫 번째 사회과학적 방법 첫 번째 챕터 1에서 사회과학적 방법에서 과학적 방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대단히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룰 적에 다루는 것이 바로 조사란 무엇인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어처럼 말하면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알아본다. 뭔가라는 자체도 질적 개념이지만 알아본다는 개념도 양적 개념의 질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과학 그 측면에서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사라고 할 때는 정의가 단순히 애매모호하게 뭔가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보통 우리가 뭔가를 지식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지식의 탐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원칙, 표준화된 절차, 그리고 지식의 탐구 3가지 조건을 당연히 함축시키고 있어야 되며 또 그런가 하면 이 적어도 과학이라면 누구나 납득이 가게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로 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외부로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조사의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표준화된 절차, 논리적 원칙, 그리고 지식의 탐구를 했다 하더라도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면 초운자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객관성, 보편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위 조사나 조사 연구의 정의나 특징,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험 범위에도 곧잘 나오는 것이 바로 조사의 유형이죠. 전체 대상을 가지고 조사하는 전수조사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경우에 대표 집단만 묶어서 표본이라고 하는데 하는 조사인 표본조사도 있고, 그런가 하면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를 가지고 할 적에 탐색적 조사도 있고 기술적 조사도 있고 설명적 조사도 있습니다. 다 지금 제가 언급하는 단어들은 다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연구 결과의 수량화 계량화의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는 한 문제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 표현을 갖고서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간의 관점으로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를 조사하는 횡단적 조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사건이,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갔나 추이를 알아보는 종단적 조사로 나눠보는데,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도 한 문제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또 유형, 그 자체만 특히 종단적 조사의 자체만의 유형으로서 패널 스터디나 트렌드 스터디, 코트 스터디란 이런 단어를 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2개가 더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조사 설계의 과정이 있는데, 조사 설계. 우리가 이제 조사의 과정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은 그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각본,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각본을 짜게 되는데 그들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조사 설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일부러 공개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절차들을 전부 우리가 시험용 범주 내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또 그러면 조사의 그 요소 중에 뭐 이론도 있고 개념도 있고 많지만 특히 우리는 변수,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또 조절변수와 매개변수, 또 위생변수, 통제변수 이런 등등의 변수, 그리고 사회통계에서 그에 대한 검증을 다루겠습니다만 가설의 기초를 바로 우리 제1영역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조사 설계를 했다면 이 설계, 사전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는 인류의 오랜 역사,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관찰법도 있고 어찌 보면 직접적인 면대면 관계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면접법도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도구를 만들어 주로 이제 질문지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서는 질문법이나 질문지법도 있고 또 그러면 전화라고 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또는 우편이라고 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우편조사, 전화조사 방법도 있고 오늘날에는 통신의 메인은 역시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조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과거 완료 문서로 누군가에 이미 만들어 지은 자료, 그걸 보통 2차 자료라고 합니다만 그 자료가 글씨로 되어 있던 그림으로 되어 있던 아니면 도표나 어떤 기호로 되어 있던 간에 그런 기존에 이 만들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 분석법도 있고 다양한 이런 자료에 대한 수집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우리의 시험 범위에 넣어서 맞는 개수의 범위로 끌어당기는 작업을 제가 이끌어갈 겁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할 적에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아주 좋은 것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면 표본만 뽑아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본론은 뒤에 이제 2번째 파트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서 유형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도대체 질문지법은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다녔던 소위 객관식도 있고 또 주관식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조사에서 소위 객관성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주관식으로 하는 자유반응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주관식도 쓰지만은 누구나 획일적이는 아니지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객관식으로 하는데 양자택일형이나 또는 선다형이나 이런 식의 방법들을 쭉 해서 우리가 말하는 객관식의 질문지를 가지고 해서 출제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항을 출제한다고 제가 말했는데 문항을 나열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문항의 나열을 가지고 반드시 문항 나열에 대해서는 2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영역에 대해서 특히
저번에는 이런 시험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이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바로 강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전 영역은 아니고 본래 이제 조사 방법은 전체가 연관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파트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만은 여러분들이 결코 3문제 이상은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득점의 특징은 믿는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감을 가지고 믿고 그리고 저와 인연을 맺었다면 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버려야 됩니다. 자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시험에 점수에 방해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 저와 인연을 맺어서 여기 한 권으로 끝내기와 인연을 맺다면 이 한 권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 한 권으로 고득점으로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자, 제 역할은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본 수업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